안녕하십니까. 로고TV 여명입니다. 11월 24일 날 방송할 내용입니다. 화내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중반부만 넘어가면은 윤석열 때문에 요새 혈압이 올라가지고 과거에는 이재명이 때문에 그냥 혈압이 올랐는데 말입니다. 윤석열이는요. 정치를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착각하는 게 있는데 뭐 검사와 판사가 대단한 줄 아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아니 공부 잘하는 순서로 뽑지 뭐 그죠? 아니 서울 법대생이 뭐가 필요가 있어? 하버드 법대도 있고 예일대 법대도 있는데 우리나라 그런 애들 많은데요. 30회 산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산에 고성덕이도 있었고 박찬종이도 있었고 그런 친구가 윤석열보다 더 똑똑하지. 그죠? 그리고 뭐 그 당시에 뭐 윤석열에 갈지 한 2, 300명 뽑았을 텐데 구수했으니까 그죠? 그 뭐 고시표산을 지금 지천으로 깔려 있는데 결론은 윤석열은 정치를 모르고 정치에 대해서 또는 사회에 대해서 경제, 국가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제가 제목을 비고 큰 깡통 비캔 이렇게 했죠. 그죠? empty 비캔 그게 윤석열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지금 윤석열이가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왕으로 추대됐으니 스스로 왕으로 추대해놨으니 대통령이 될 거야. 그죠? 그래서 내가 대통령 되면 싹 쓸어버릴래. 싹 쓸어버리겠다는 게 지금 문재인을 쓸어버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보수를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병준과 김한길을 낑겨놓고 뭣도 모르는 그 구정치인 떨거지들 쉽게 말해서 김종인 씨가 말한 파리떼들이 덕실덕실한 거를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위에서는 윤석열의 용병술, 윤석열의 의리, 윤석열의 뭐 깐부 그러는데 그거 다 빈 깡통이니까 그런 소리 나오는 거예요. 어제 전두환 씨가 뭐 영면이라긴 그렇고 사망을 했죠. 그죠? 그와 같은 기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박정희 같은 혁명 가진 기계가 없어요. 어쩌다가 윤석열이가 문재인한테 추미애한테 탄압받았죠. 윤석열은 지금도 그 문재인을 공격하지 않고 문재인을 비난하지 않아요. 응? 추미애하고만 앙숙이죠. 조국도 자기는 법적인 잣대를 들이댔다 하는 것이죠. 위험한 인물이에요. 보수에 대해서. 나중에 약 2년 후에 여러분 보시면 돼요. 제가 어떻게든 그 총선에서 윤석열이가 그 대통령이 된 후에 정치를 갖다가 못하더라도 어떻게든 그 총선에서 우리가 과반 이상을 만들도록 하고 그만두려고 그래요. 이 유튜브를. 고고TV 같은 경우 이거 내 돈 가지고 하고 내 영육을 쏟아내는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을 말할 수가 없죠. 수입도 없으니까. 그죠? 지금 윤석열이가 문제가 뭐냐면은 비었다. empty. 그죠? empty. 빈 큰 캔이다. 깡통이다. 그럼 그거를 깡통을 채워주려면은 일단 국민적인 원성은 누구라도 이재명을 쳐달라 해가지고 윤석열이가 국힘 경선에서 60, 70, 80 늙은이들의 추앙이 돼서 그죠? 대통령 후보가 됐으니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윤석열은 용인수린이 의리 깜부하면서 아주 발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들만 데리고 간다는 거죠. 근데 그들보다 더 많은 축이 있죠. 그죠? 첫 번째 홍준표 유승민이가 얻은 득표가 당원 플러스 민심하면은 윤석열보다 더 크고 많다. 그들은 버린다. 그들은 관심이 없다. 홍준표는 몰라도 유승민은 개혁 보수주의자고 진정한 보수주의자죠. 진정한 보수는 버리고 과거 꼴통들, 꼴통 보수기, 꼰수 기만을 데리고 가겠다. 원희룡 같은 간신 같은 애만 데리고 가겠다. 그죠? 당 내부도 지원을 안 해요. 그 60, 70, 80들과 우파 쓰레기 평론가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들이 아무리 지지를 해도 굉장히 위험한 지금 대선 구도에 들어가요. 지금 여론조사 그거 믿을 거 못해요. 하루가 다르죠. 어떤 데는 막 윤석열이가 이재명을 초접근하고 어떤 데는 진다는 게 나오고 어떤 데는 막 확실히 이긴다는 게 나오고 아직 안정이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반 시민의 의식으로 보면은, 일반 시민은 정치에 무관심한 것 같지만 다 관심이 있죠. 그래서, 진보, 중도, 보수를 따질 적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보수와 진보는 50% 뿐이 안 돼요. 여기에서 새로운 세력이 정치력을 갖다가 강력하게 구축할 세력이 나오면은 그 세력으로 다 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고티브이가 항상 하는 말씀이 윤석열이 저정도로 버티기면은 김종인과 이준석은 윤석열의 지지를 철회하고 새로운 정치 세력을 구축해야 한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서 화제가 되는 김종인 씨에 대한 윤석열의 저항. 아니 김종인 씨는 1인이에요. 1인 한 명. 한 명 남은 경세가 경륜가다. 전략 전술가다. 거기서 윤석열 떼거리들은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되죠. 그들이 김종인 씨하고 김종인 씨 한 명하고 싸우는 꼴이죠, 지금. 그죠? 그러나 윤석열은 진퇴양난이고 대위기에 들어갔고 전다. 이렇게 간다면 진다. 이런 결론이 고고티브이죠.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것은 그 쓰레기 우파 유튜버들과 TV 종편에 출연하는 우파 평론가들, 그 이현종 같은 놈들, 그렇죠? 최병묵 같은 놈들, 이들은 공학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공학적으로 정치를 평론하고 있죠. 난 몰라 그 놈들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 TV조선이 필두로 또는 조선일보가 TV조선이 필두로 윤석열을 무조건 대통령 만들게 들어갔죠. 이재명한테 조선일보가 당한 게 문재인한테 당한 게 많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잠깐 과거를 복귀시켜보죠. 회상해보죠. 박근혜가 탄핵에 들어갈 적에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전직 대통령이 국민을 살해하지 않는 한 전두환같이 탄핵은 불가하다. 박근혜는 탄핵의 대상이 아니었고 전직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하다. 박근혜의 정치적인가 일부 일탈이 있더라도 그거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것이지 탄핵을 하면 안 된다. 그건 국가의 수치다. 박근혜 탄핵 과정과 박근혜 하야 과정을 보면 TV조선과 조선일보가 엄청나게 공격을 했죠. 박근혜와 최준실에 대해서. 거기 3명의 그 청문회 스타가 나왔죠. 박근혜를 공격한 청문회 스타. 박근혜의 밑에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조윤선 문화부 장관을 공격한 애들, 박근혜와 함께. 3명의 청문회 스타를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장제원, 지금 거기 장제원, 그리고 전라도에서 고릴라보다 못생긴 김경준, 그죠? 또 저기 전라남도에 있던 그놈은 기억도 안 나요. 요새 활동을 하니까 김뭔데 그놈아도 꼭 목과 같이 생긴 놈. 한 놈은 지금 국회의원이고 정치를 떠났고 집을 갖다 38층 같이 와이프하고 잘 먹고 잘 살 거고. 박근혜를 공격하고 청문회 스타로 떠오른 게 바로 장제원이가 김경준이다. 그들이 지금 윤석열의 핵심 참모로 뛰고 있다. 그리고 박근혜 구속 과정에서 TV조선과 조선일보가 진짜 우파 보수시라면은 박근혜 구속 과정에서 말려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지면을 활용하면서 종편에서 돈 빨아먹었다. 영웅시적으로 TV조선과 조선일보가 박영수 특검과 행동대장 윤석열에 대해서 영웅시하면서 박근혜를 죽이는 과정에 참여했다. 그리고 지금 와가지고 그때 이준석은 탄핵은 동참을 했고 국회의원이 아니었고 김종인도 자기가 잘못한 역사적인 대통령에 대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지켜봤다. 그들이 최소한 박근혜와 최순실과 그 일당들에 대해서 장제원과 김경준이나 윤석열 같은 강하게 아주 더럽게 공격하거나 집어넣지는 않았다.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다음을 갖다가 와신 상담했었다. 이런 행위를 지은 쓰레기 우파 유튜버와 쓰레기 우파 평론가들과 TV조선과
조선일보는 지금 그 윤석열을 무조건 대통령으로 만들고 있다. 자, 그 쓰레기 우파 유튜버들 자유우파 하는 그것들은 전 사람 취급 안 해요. 그 진행자들은. 거기 따라다니는 무지랭이들은 불쌍해. 내가 보면은 뭘 알아야지 뭘 말길 알아듣는데, 그러면은 제가 요번에 말씀드릴 것은 몇 번이 말씀드렸지만은 TV 조선에 나오고 채널 A에 나오고, 채널 A도 요새 조금씩 바뀌어가요. 젊은 평론가를 집어넣고 진보적인 평론가를 집어넣고 구성비를 좀 맞춰가는데, TV 조선 평론가들 보면 그런 애들을 한두 명 집어넣지만은 대부분 늙고 꼰대고 무식한 놈을 집어넣어서 윤석열 파리에 들어가요. TV 조선 그 정치 평론 그 프로그램을 보면은 그 이현중 걔가 앞장서고 최병묵도 앞장을 서고 이러는데, 이들이 항상 주장한 것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홍준표를 공격하고 이준석을 공격했었죠. 지금 이거를 갖다가 24일 날 방송할 건데 23일 TV조선 9시 뉴스에서 김종인과 윤석열의 갈등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인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가를 갖다가 두 명의 기자가 나와서 토론을 주고받는 시기로 하고, 그 앵커가 자꾸 질문을 하죠. 거기서 전달 사고가 났다. 첫 번째 전달 사고가 났다. 이렇게 방송을 해요. 김종인 씨가 이준석한테 선대위 구성을 이렇게 해달라고 지시를 했는데, 부탁을 했는데, 그거를 이준석이가 윤석열한테 잘못 전달했다. 그래서 책임은 윤석열과 김종인의 갈등 구조가 나온 게 이준석의 전달 사고였다. 이런 식으로 또 이준석 죽이기에 들어가죠. 그렇죠?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그건 TV조선 그 뉴스는 요새 그거는 공정하지가 않아요. 공기로서의 뉴스 보도가 되질 않아요. 무조건 문재인만 그냥 비판하고 까는 내용만 나와.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좀 길어지겠지만은, 지금 대장동 사건은 끝났어요, 여러분. 그 남우계하고 김만배를 갖다가 배임죄 1,800억으로 집어넣은 거, 그거로서 일단 입막음 다 됐어요. 윤석열이가 아무리 그 대장동을 끌고 가려고 하지만은 윤석열의 무지무식에 의해서 대장동은 오히려 감춰질 거예요. 윤석열이가 먼저 요구했죠. 쌍특검 하자. 그죠? 고발사주 특검하고 대장동 특검하자. 그럼 이재명이가 받았죠. 조건은 달았죠. 과거 부산저축은행에서 1,800억이나 1,100억인가 1,800억을 부담대출한 것을 윤석열이가 그 당시에 조사를 했는데 그거를 방기했다. 그것까지 조사하자 그러는데, 그런 조건을 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은 쌍특검 들어가는 게 맞아요. 윤석열은 지금 자기가 뭐라 그러니까 나는 전혀 관계가 없고 여당의 조작이고 전부 다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쌍특검 들어가야지. 이재명이도 그러고 있고 나는 배임한 적 없어. 쌍특검 들어가는 게 맞죠. 국민의 60% 이상이 쌍특검 하라는 거예요. 그런 걸 용납하지 않고 공작과 공학으로 문재인과 똑같은 행세를 벌이는 윤석열은 일반 대중한테, 일반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한테 강력한 지지를 받을 수 없다. TV조선은 지금 문제가 많아요. 대장동 특검은 요번 벌써 끝났어요. 대장동 특검에 대한 판단은 이재명을 버린다 하고 끝났어요. 그 끝까지 몰고 가봐야 소용없어요. 오히려 이재명의 공격이 시작될 겁니다. 또 TV조선의 무모한 두 번째, 이준석 죽이기였고, TV조선은 그 평론가들도 그렇고 TV조선은 모든 걸 이준석한테 덮어 씌우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들은 윤석열 편을 들고 김종인이가 버틴다. 김종인이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한다. 귀찮게 한다. 고리힘줄같이 말이지. 정권을 달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안 간다고 과거 거도 방송을 하죠. 그렇죠. 윤석열 보호에 들어가죠. 그러나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이렇게 고고TV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뭐냐? 아니 김종인 씨는 항상 비대위원장을 갈 때, 그렇죠? 박근혜한테 갈 때도 정권을 가려고 해서 박근혜가 고민하다가 받아들였고, 문재인한테도 정권을 달라 그래서 문재인은 9번이나 찾아가서 도와달라 그래서 김종인 씨가 무슨 짓을 하든 뒤에 물러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이해찬 자르고 정책내 자르고 그 강기정인가 그 맨날 우는 놈의 새끼 그놈 자르고 그놈에서 판도라 나오더라고. 그놈 자르고 몇 놈 다 잘랐다. 그리고 그 황교안이 있을 적에 그때 비대위원장으로 김종인 씨가 어떻게 가서든지 총선 승리를 하면서 이 물리치려고 그랬어요. 그 문재인의 그 의석을. 그런데 어떻게 됐죠? 보름 남고 들어갔어. 14일인가 보름 남고 들어갔죠. 그리고 황교안이가 뒤에서 공작을 다 했어. 막 뒤집고 별치라를 다 했어. 차명진 같은 놈을 자르자 그럴지 못 자른다 그러고 민경욱 자르자 그럴지 안 자른다 그러고 그렇죠. 몰랐나? 윤석열은 정권을 요구하고 들어갑니다. 항상 김종인 씨는. 박근혜하고 문재인이가 반항을 하고 저항을 하면 그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고 그러고 그럼 나 안 해 하고 집에 가버려. 그런 걸 자꾸 부각시키죠. TV조선과 우파 평론가들이나 좌파 평론가들. 좌파 평론가들이나 민주당은 김종인이가 무서운 거예요. 윤석열 안 무서워요, 걔네들은. 솔직히 말해서. 김종인과 이준석만 빠져주면 자기들은 앞선 구도에 들어간다는 지금 구도를 짜고 있죠. 근데 윤석열과 떨거지들과 구정치인과 이 파리떼들과 하이에나들과 그 다음에 우파 쓰레기 평론가들은 오히려 김종인 씨를 그동안 공격했죠. 오늘 현재까지 그러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김종인 씨를 갖다가 받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해야 되고 윤석열 혼자 해라 하고 하면 되는데 김종인 씨가 나 안 해 하고 이제 뻗팅기고 윤석열을 거절해버리자 이제 발작적으로 그냥 불안 심리가 지금 아주 극도로 팽만해 있죠. 아이씨 우파 유튜버 쓰레기들과 그 따라다니는 늙은이들과 우파 평론가 거지 같은 놈들이 김종인 씨와 이준석의 힘을 빼면은 윤석열이가 대권 가도에 순탄한 길을 갈 줄 알았는데 아이고야 김종인 씨가 털어버리니까 이거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네? 그렇죠. 그 쓰레기 평론가들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보수를 죽였고 우리가 대선거에서 4연패 하도록 만든 게 그 보수 평론가와 자유우파 쓰레기들을 따라다니는 늙은이들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제가 왜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파 평론가들이나 쓰레기 자유우파나 거기 따라다니는 윤석열을 경선 통과시킨 그 늙은이들은 용단을 내려야 한다는 거죠. 윤석열을 끌고 나가서 니들끼리 대통령을 만들거나, 그죠? 당대표는 이준석인데, 그걸 밟아버리려고 그러고, 안 그러면은 당에 들어와서는 선거라는 것은 윤석열과 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에서 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놈이 이재명의 당이다. 선대위 확 개비해가지고 지금 들어가고 있죠. 그것도 소용없어, 근데 이재명이는. 근데 윤석열은 거꾸로 한다는 거죠. 이재명이 한 걸 갖다가 그대로 이재명 전에 선대위를 갖다가 민주당에 했던 자리 나눠주기를 지금 윤석열이 한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옳다 그러는 게 우파 평론가 쓰레기 우파 유튜버들이에요. 응? 요새가 어떤 시대인데, 삼성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네이버 같은 데는 40대가 CEO를 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빠르게, 신속, 정확하게, 그렇게 결정의 의사구조를 가져가는 게 지금 사회 구도죠. 그리고 직함을 없애버리죠. 첨단 기업들이나 대기업들은, 사회적인 기업들은. 근데 윤석열이는 자리를 갖다가 막 만들어가지고 똥파리들을 갖다가 어떻게든 가용을 하는 용인수를 펴고 있다. 고고TV가 이럴지 하는 말씀이 지랄팔고 한다. 그게 어떻게 용인술인가? 시대는 변했고 사회는 혁명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윤석열이는 40년 전에 전두환 방식을 갖고 들어온다. 전문가를 고용하겠다? 대통령 자신이 전문가가 아닌데 김영삼 같은 경우가 머리는 빌려도 건강은 빌릴 수 없다 해가지고 용병술을 잘했죠. 김대중도 잘하고 그죠? 전두환은 잘한 거 아니에요. 그건 독재니까 그냥 차출해버린 거야. 김영삼이가 어떻게 됐어요? 잘했죠. 마지막 노동법 파동으로 외환 위기를 맞으면서 물러났지만, 김영삼은 정치를 갖다가 김영삼이 대통령이 한 65세쯤 됐죠. 40년을 정치를 하면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사람들이고 정계, 학계, 관계
뭐 교육계 다 인맥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치적인 반경이 그만큼 넓으니까 그런 분이 용병술을 잘했죠. 칠 때는 치고 빠질 땐 빠지고 사람을 가용하고 윤석열이 뭐가 있어? 검찰 조직과 법대, 서울대 법대 몇 명과 그 다음에 과거에 의해서 심판을 받은 늙은 정치인, 늙은 지지 세력 꼰수기뿐이 없다는 거죠. 무슨 용병술을 해? 응? 자기가 김영삼 같은 경우는 40년, 김대중 같은 경우는 4, 50년을 갖다 정치를 했으니 들은 이야기도 많고 누가 요소요소에 박아야 하는 그 인물들을 다 알고 있었는데 윤석열이 같은 경우 용병술을 하려면은 한 단계 건너가지고 지금 윤석열이 캠프가 간신 파리들 출신이니까 그 파리들에 의해서 또 들어와가지고 지가 그 사람들을 가용했다 하면서 그게 전문가라고 하고 내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망한다, 나라는. 나라는 망한다, 윤석열이 때문에. 그거를 보충해 줄 사람이 김종인 씨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김종인 씨는 요번에, 김종인 씨의 원래 계획은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지금 대통령이 될 사람들이 우파에서 없었으므로, 그래도 저게 뚝심이 있고 맷집이 있으니까 한번 시켜보자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무너뜨리는 게 윤석열의 공 같은 뚝심과 배짱으로 들어갔는데 윤석열이가 판판이 깨지고 있죠. 쥐가 그 양반이라 그러면서 윤석열이가 김종인 씨를 난 쳐내겠어 했으면 당장의 행동에 옮겼어야죠. 우파 쓰레기 평론가들도 그렇고 자유우파 유튜버들도 그렇고 그들 따라다니는 늙은이들도 그렇고 김종인 씨가 나 안 해. 더 이상 나 말도 걸지 마 했으면은 당장에 그러면은 좋아. 끝내. 그리고 진주시키면 되는 거죠. 김종인 씨 쳐내고. 근데 그것도 못하고 또 어영부동해서 하면서 윤석열은 스스로 위기를 맞이하는 꼴이죠. 이재명은 너무 강교해가지고 스스로 위기를 맞이하는 꼴이고 윤석열은 스스로 관계도 못 쓰는 놈이 공작 정치를 유튜브에 배우고 우파 평론가 쓰레기들한테 정치를 배워서 솔직히 평론가가 정치를 하면은 유토피아가 되지. 평론가는 평론가를 부르고 그리고 우파 평론가들은 솔직히 제가 봐도 좌파 평론가보다 정세 분석이나 시세 분석을 못해요. 굉장히 위험한 순간에 빠졌다, 윤석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라는가 문재인이가 너무나 큰 잘못을 했으므로 어영부영 어거지로 대통령이 되는데 그거를 커버해줄 사람이 윤석열과 이준석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정치를 혁신하라, 보수를 개혁하라는 것 때문에 지금 부닥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윤석열은 과거 세력이며 윤석열이가 지금 쏟아내는 게 미래를 말하는 거 하나도 없죠. 문재인의 실정만 이야기하고 있죠. 그거 가지고 되지 않아요. 그건 다 알고 있는데 국민들은. 그래서 문재인한테 이탈을 했는데 그 표본대로 와야 뭐가 나와? 발전이 없고 확장성이 없지. 그러면 이준석이나 김종인 씨는 미래 세력이란 말이에요. 보수를 계획하고 정치의 헤게모니를 갖다가 한 당에 업그레이드 시키자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윤석열이가 들이받고 있는데 윤석열이는 대가리가 깨질 것이다 하는 것이죠. 윤석열이가 김종인을 버린 게 아니라 김종인이가 윤석열을 버리는 꼴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윤석열은 앞으로 대가리가 깨질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